이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허구인 픽션입니다. 지난 영상은 아래 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 위의 산자골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자골 땅을 큰아들이 대리인으로 박 사장과 부동산 컨설팅 계약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는 갑이고 박 사장은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 사장이 부동산 설계, 기획, 분양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분양해도 박 사장이 분양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데도 꼭 박 사장을 통해서만 팔 수 있게 계약하였습니다. 정말 왜 이런 계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는 토목공사와 도로포장, 도시가스, 수도, 하수도의 전반적인 부지공사도 모두 박 사장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박 사장이 다 도맡아서 하네요. 일곱 번째는 토지 분할 경계 측량은 아버지가 하는 거 맞습니다. 여덟 번째는 매매 단가는 모두 평당 210만 원에 팔기로 하고 박 사장에게 가는 수수료는 10%로 되어 있네요. 아홉 번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때 계약금은 받지 않고 중도금은 50%, 잔금은 50%로 지급하자고 되어 있네요. 열 번째, 상속인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속 시점이 왔을 때 어느 이익도 나지 않는데 무슨 똑같은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겨갑니까? 또 업무가 과중함으로 소유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개발 부담금 연구소가 아버지 땅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부분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12번째, 큰아들과 박 사장은 같이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큰아들은 아버지 인감을 대리인으로 발급받아 박 사장과 19년 2월 20일에 계약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계약서 사실을 알까요? 이때에도 아버지는 몹시 아프실 때였습니다. 나는 저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는 그냥 안 됐었잖아. 그때는 한작들은 안 됐으면은 그때는 부모를 묻기 안 깜짝한 거 아니야. 안 되면은 사람아 미결로 놔두고 차차 봐가면서 해야 되는 원칙이 안 된다고 남들은 다 아 지금 와서 떠들은 뭐래. 그때는 우리가 다 헷갈려놓고서는. 허가가 됐는데 왜 우리 거만 안 되지. 맞아요. 부모를 묻긴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지적도 못 봤어? 그때 지적도 못 봤냐고 그거. 못 봤어? 그 허는 제대로 허는 작전이지. 작전이지. 소리가 작전을 해. 고져들어. 그러면 뭐 형이 갔다가 세무서한테 매매를 묶이려고 그런 걸 일부 형이 미는 거 가지고 안 풀어줘? 풀릴 거면 풀리고 안 풀릴 거면 안 풀리는 거지 이게. 큰아들과 어머니는 산자골이 공원으로 묶이려는 것을 블랙머니를 쓰고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이의제기해서 공원구역을 풀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풀린 땅을 가만히 놔두면 또 묶일 거라 하면서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풀린 땅을 놔두면 또다시 묶인다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팔지 않고 그 풀린 땅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컨설팅업자와 세무사가 모든 일을 꾸미는 작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의의제기를 한다면 컨설팅업자와 세무사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지요. 컨설팅업자와 세무사는 수수료 받고 세무소에 서류 넣고 아니 아버지 돈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안 되면 미결로 놔둬야지요. 그리고 산자골을 팔면 뭐 합니까? 그 돈으로 15억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와서 왜 떠드냐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러면 이 산자골을 제대로 팔았을까요?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것 또한 논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계약한 날 등기가 바로 넘어갔습니다. 또 4건 정도는 중도금날짜 없이 계약 날짜와 잔금일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중도금날짜도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버지 입장에서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큰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판답니까? 여기서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입니다. 산자골의 매매계약서와 통장입금 내역서를 비교해보니 약 5천만 원 정도가 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계산을 큰아들은 제대로 한 걸까요? 19년 2월 처음 아래 땅은
21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고 한다면 저 위에 땅값은 똑같겠습니까? 더 오르겠습니까? 산자골은 19년도에 개발하여 현재 23년도까지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주위 개발도 많이 된 땅인데 지금은 그 땅값을 올려서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큰아들은 똑같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버지 세금에 관한 부분도 박 사장을 통하여 세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사에게 수수료는 얼마나 지출되었을까요? 통장 내역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 중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70만 원은 일반 세무 수수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세무사에게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세무사에게 6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무사는 왜 6천만 원을 받아갔을까요? 입금이 이날 19년 5월 27일 날 19년 5월? 예, 6천만 입금하는 돈이 6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간 게 무슨 것인지 궁금해서 네, 19년에 궁금해서 예, 적응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 금액은 무엇인가 해서 19년 5월? 19년 5월에 6천만 원이 19년 5월?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 100만 뭐 이런 거는 뭐 신고한 수수료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또 2019년도. 네. 19년도? 이거 왔다가 다시 아니 들어간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비용인가 이렇게 궁금해. 예, 6천만 원. 이거는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큰 뭐가 있었으면 저거 하는데 그게 있은 게 없는데. 산 아마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났을 거예요. 19년도 2월 달에 산 계약서에서 산이 시작했어요. 그렇죠. 6천만 원이면 한 가장의 연봉으로 1년을 뼈 빠지게 벌고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큰 금액인데 이것을 세무사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시기에 큰아들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SH 토목 사무실을 만든 거야.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이름을 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내가 토목공사비를 30만 원에 들어가는 거를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가 여기서 벌어가지고 남겨가지고 여기다가 내 앞으로 그거를 공사비에서 남는 거를 내가 세이브를 시키는 조건이었다고요. 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공사하면서 남은 금액을 내가 여기서 챙긴 거야. 더군다나 큰아들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트럭을 약 2천만 원에 구매하여 지금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명의이니 자동차에 대한 세금도 모두 아버지가 내고 있겠네요. 산자골 계약서를 다시 보면 토목공사는 매수인에게 위탁받아 박 사장이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토목공사를 큰아들이 했다고요? 큰아들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친구가 대신 회사를 만들어 공사하고 이익되는 금액은 큰아들이 챙겼다고요? 큰아들 친구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건가요? 큰아들은 왜 자기 명의로 토목공사를 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일까요? 큰아들은 돈을 벌면 안 되는 이유. 앞의 영상을 보셨으면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영농자녀 혜택을 봐야 하니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래서 토목공사도 본인 이름으로 못하고 친구 이름을 빌려 토목공사 회사를 차려놓고 그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큰아들이 챙겨간 거고요. 그리고 컨설팅 계약서에 보면 아버지는 갑이고 박 사장은 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사장을 통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 토목공사는 병이 되겠지요. 그러면 큰아들이 박 사장 밑에 병입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은 갑, 박 사장은 을, 큰아들은 병인 이 구조가 말이 됩니까? 큰아들은 갑이면서 병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이런 구조로 왜 이 일을 합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SH공사는 토목공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까요? 여기 필지, 여기 올라가는 필지 3개 정도는 그 거마비 만들어내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거는 아빠 통장에서 나가면서
그 토목공사를 해주고 세금 절세 세금을 거기서 반환하고 그다음에 더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무사가 거기는 더 이상 하면 개발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요? 토목공사비를 아버지 통장에서 나갔다고요? 컨설팅 계약서를 보면 토목공사는 매수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토목공사를 왜 해줍니까? 그런데 아버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1부지, 2부지, 3부지를 SH토목공사에게 직접 주었나 봅니다. 토목공사를 해주고 아버지는 매수자에게 토목공사비를 받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토목공사비로 받은 금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친구의 명의를 빌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 또한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하십니다. 이 SH토목공사에 대한 세무도 박 사장이 알고 지내는 세무사에게 맡겼나 봅니다. 산자골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요? 계약서에 보면 전체 매매 금액의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계산이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박 사장과 컨설팅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산자골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총 수수료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수수료 입금되고 있는 입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입금되었지만 앞부분만 보여드리면 박 사장에게 수수료 입금을 해야 하는데 땡땡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수수료가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땡땡 부동산 컨설팅은 박 사장이 만든 회사입니다. 큰아들은 땡땡 부동산 컨설팅과 계약하지 않았고 박 사장 개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땡땡 부동산 컨설팅으로 수수료를 입금했다고요? 더군다나 이 회사의 부가세 10%도 추가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부가세 10%까지 더 지불을 하나요? 그건 상속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컨설팅 수수료를 법인으로 지급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입금은 5천만 원으로 컨설팅 계약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부가세까지 부동산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 계약금 5,500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큰아들은 왜 5,500만 원까지 입금해 주나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되니 법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럼 박 사장이 그 전에 개발한 사람들은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믿고 큰아들은 박 사장에게 법인까지 만들어주다니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해야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거래를 합니까? 그리고 자금 출처에 문제가 된다면 아버지의 자금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지는 않았겠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입니다. 산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군요.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